세상에서 가장 작은 심장상의 주인공은 요정파리입니다. 이 곤충은 종이 한 장 정도의 두께를 가진 작은 곤충이에요. 심장을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해요. 요정파리라고 하지만 파리가 아니에요. 사실 말벌이에요. 현미경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말벌과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크지만 역시 인상적인 동물계의 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브라피쉬의 직경이 약 1mm에 불과한 심장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브라피쉬의 심장은 재생이 가능해요. 제브라피쉬의 심장이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끊임없이 세포를 교체하고 심장 조직을 복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단할지 모르지만 제브라피쉬의 심장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바퀴벌레를 살펴볼게요. 우리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에는 고유한 임무가 있습니다. 4개의 방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어요. 바퀴벌레의 심장에는 12개에서 13개의 방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4cm의 몸을 따라 길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근육에 의해 구동되기 때문에 따로 작동해요. 즉, 이러한 방 중 하나가 영향을 받아도 바퀴벌레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바퀴벌레는 모든 심장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생존합니다. 벌새의 심장은 분당 1200회까지 뛸 수 있습니다. 인간 운동선수의 심장은 분당 220회 정도밖에 뛰지 않아요. 벌새의 심장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심장 중 하나이지만 새 전체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큽니다. 전체 몸무게의 약 2.5%에 달하죠. 그건 그렇고 푸른목 벌새는 초당 최대 15번 날개를 펄럭여요. 이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속도는 초당 21회 박동하는 더 빠른 심장이 뒷받침합니다. 황제 펭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황제 펭귄은 단순히 머리에 왕관을 쓴 펭귄종이 아니에요. 황제 펭귄은 다른 어떤 새보다 깊은 수심 213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매혹적인 수영선수예요. 한 번에 최대 18분 동안 물속에 잠긴 채로 먹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의 심장도 그에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무게가 약 140g 정도예요. 황제 펭귄의 심장은 매우 느립니다. 황제 펭귄은 물속에 있을 때 심박수를 분당 약 15회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혈액 공급을 차단하죠. 또한 산소 소비량을 줄여 심해 사냥에 필요한 산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심장의 크기는 동물계 전체에서 거의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장기관의 무게는 동물 체중의 약 0.6% 정도예요. 이에 비해 개와 늑대의 심장은 동물 전체 체중의 약 0.8%로 더 큽니다. 개의 평균 심장 무게는 약 570g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갑자기 지방으로 가득 차면 금방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단뱀의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파충류인 비단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비단뱀은 매우 큰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사를 할 때마다 비단뱀의 심장은 약 40% 정도 커져요. 비단뱀의 몸무게가 113kg에 달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식사에서 흡수된 지방산으로 인해 뱀의 심장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발생해요. 이 파충류는 한 끼 식사를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리지만 소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렇게 적응했어요. 혈액이 지방산으로 가득 차면 혈액의 색과 농도가 변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불투명하게 변하여 우유처럼 보이기도 하죠. 목록의 맨 끝으로 이동할게요. 동물계에서 가장 큰 심장을 가진 동물은 대왕고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왕고래는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심장은 욕조만큼 크고 평균적인 고릴라보다 더 무겁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동물의 심장은 놀랍습니다.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은 심장이 하나뿐이지만 이 규칙이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문어나 오징어는 심장이 3개입니다. 문어와 오징어의 심장은 이렇게 작동해요. 2개의 심장은 아가미로 혈액을 펌프질하여 체내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줘요. 3번째 심장은 몸 전체에 혈액을 펌프질해요. 심장이 아예 없는 동물도 있어요. 하지만 심장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못된 것은 아니에요. 해파리, 불가사리, 산호는 심장이 없어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불가사리를 예로 들어보자면 불가사리는 피도 없어요.
그래서 심장이 필요하지 않은 걸지도 모르죠. 인간의 심장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빼놓고는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심장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 구글을 검색하거나 해부학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을 꽉 쥐고 주먹을 쥐어보세요. 성인의 심장은 그 정도 크기예요. 이 놀라운 기관은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심장은 매일 약 11만 5천 회 박동합니다. 주인공의 심장이 가슴에서 막 펌프질을 시작하는 만화를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심장이 박동할 때 심장이 주변 조직에 닿을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소리는 실제로 심장 판막이 열리고 닫힐 때 나는 소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심장 판막은 혈액이 심장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올바르게 흐르도록 하는 심장 내부의 작은 문과 같아요. 우리 몸이 작동하려면 혈액이 적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폐는 쌍둥이가 아닌데 그 이유는 심장 때문이에요. 오른쪽 폐가 더 크고 무게가 더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왼쪽 폐에 작은 홈이 생기는데 이를 심장 인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클 수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조금 더 짧습니다. 심장의 위치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심장은 생각만큼 왼쪽에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왼쪽에서 약간 기울어져 있을 뿐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우심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심장이 가슴의 오른쪽에 위치해요. 이 상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과 다른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월요일에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근무 주간의 시작에 따른 스트레스나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말에 더 많이 자는 경향이 있고 월요일에 일찍 일어나면 심장에 해로울 수 있어요. 인간의 심장은 임신 후 약 4주 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는 있지만 심장은 지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일이죠. 테니스 공을 손에 쥐고 하루에 10만 번씩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힘을 가하는 실험을 해보세요. 분명히 중간에 어디까지 샜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박 조율기가 발명됐어요. 심박 조율기는 인체 내부에 설치된 작은 발전기처럼 작동해요.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장치가 최초로 환자의 몸에 삽입된 것은 1958년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네 라르손이었습니다. 그가 86세에 세상을 떠난 건 다른 문제 때문이었고 심장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